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유튜브 계정으로 자동적으로 뜨는 어떤 다이빙 관련 스토리들이 있어서 한번 클릭해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채널 이름이 스토리 T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이버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어떤 벨리즈의 블루홀이라는 곳에 들어갔다가 떼죽음을 했다는 이런 어떤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또 이걸 스토리로 만들어 가지고 올렸는데, 이게 또 엄청난 조회수가 있고 그 밑에 댓글에 보니까 그런 짓을 왜 하느냐는 뭐 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검색해 보고 새로 이 영상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이버들이나 혹은 일반인들이 속지 않도록 조금 협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벨리즈의 블루홀에서 발견된 실종 다이버 혹은 그 다이버의 사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세계 10대 다이빙 포인트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제가 7번째 이야기로 이 벨리즈라고 하는 곳의 어떤 리프와 그 다음 이 블루홀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빙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한번 그 블루홀의 구조를 한번 보고요, 거기서 발견된 어떤 다이버의 사신, 그 다음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용,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런 동굴 다이빙에 대한 허위 정보가 유튜브에 어떤 식으로 소개되어 있는가를 한번 소개하는 식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 벨리즈의 블루홀은 제 지금 머리 위에 떠 있는 그 그림처럼 제가 유튜브에 이미 올려놓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10대 다이빙 포인트의 스토리 7번째로 나갔습니다. 그 밑에 링크를 해놨고요. 뭐 벨리즈는 입헌군주국이다. 그 다음에 이 블루홀이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큰 해양에 있는 싱크홀이라는 말씀요. 이 홀 자체의 입구를 재보면 직경이 약 320m 가까이 됩니다. 318m로 되어 있습니다. 수심이 최근에 판명되기로는 124m입니다. 그 전에 125m, 특히 할아버지 쿠스토가 처음 이곳을 탐험해서 유명해졌는데 그때 제시했던 수치가, 그런데 손자 쿠스토가 최근에 탐사를 해서 이런 수치를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여기도 분명히 간조가 있고 만조가 있을 텐데 그 1m 가지고 그렇게 따지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싱크홀은 그 스퀘스 동굴입니다. 사실 동굴은 몇 가지 종류가 있죠. 그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라임스톤으로 되어 있는 동굴입니다. 그래서 이 동굴이 참 이 세계의 거의 대부분 다이빙 포인트들이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이 다이빙의 할아버지 혹은 다이빙의 아버지라고 하는 장자크 쿠스토가 발견해서 처음 세계에 소개를 한 곳입니다. 네, 블루홀의 어떤 그 구조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이런 형태를 떼는데 약 뭐 엄청난 세월이 흐르면서 몇 차례의 어떤 침강이 이루어졌대요. 근데 현재 남아있는 흔적이 수심 21m의 첫 흔적이, 침강의 흔적이 보이고,
그다음에 49m. 보통 이까지가 그 레크레이셔널 테크니컬 다이버들이 흔히 들어가고, 91m 침강 자리는 여기부터는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현재는 다이버들이 테크니컬 다이버라도 여기까지 내려가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124m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이 동굴을 쉐마틱하게 보기 좋게 이렇게 그렸는데요. 그 49m에서부터 91m 그 자리에 종류석이 아주 아름답게 쭉쭉 자라 있습니다. 문제는 이 종류석의 가루들이 밑으로 계속 떨어져서 이 수심이 어쩌면 할아버지 쿠스토가 처음 이야기했던 125m에서 이 종류석 가루가 벌써 1m 정도 차올라온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124m까지 수심이 찍혀 있습니다. 지금 그 보시는 그림들이 쿠스토 손자가 그 2018년 말에 이곳을 탐사해 가지고 그려낸 그 4차 동굴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견된 어떤 다이버의 그 시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2018년 12월에 이 프로젝트는 11월에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12월에 본격적으로 그 블루 바닥으로 내려가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이름이 Dive to the Bottom of the Chasm입니다. 이 chasm은 협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돈이 많은 이 리처드 브랜손이라고 하는 분과, 이분은 지금 부자고 지금도 많은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비안 쿠스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쿠스토의 손자입니다. 이 두 분이 돈을 대고 또 이 두 분이 다이빙을 대고, 그 다음에 이 에리카 베라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그 엑스플로러 탐험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잠수함을 동원해서, 유인 잠수함을 동원해서 이 바닥에 내려가서 이 바닥을 탐사하는 이런 짓을 하고 처음으로 이 3디멘전 지도를 그려냈습니다. 이때 사용한 그 잠수함 이름이 아쿠아틱하고요. 이 사람들이 발견했는 것이 수심 88m부터 그 아래쪽까지 상당한 두께의 황화수소염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이 황화수소염이라고 하는 이 어떤 가스는 그 아래쪽에는 산소, 빛이 존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명체도 없고요, no life고, 그 다음에 no change,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 아래쪽에는 어떤 생명체가 있으면 변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그 본인의 어떤 생체 안에 존재하고 있던 산소가 다 소모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형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이버들도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닥에서 그 찍어온 사진들을 그 고둥의 그 잔해들요, 이게 뭐 수백 개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 머리 위에 있는 이 사진이 그 사진이고, 그 모래사장 위에 이렇게 덤섬덤섬 놓여 있는 것들이 바로 고동 껍데기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이버 시신 2구를 발견했습니다.
이 다이버들은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곳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블루홀이 다이빙 사이트로 알려진 이에 지금까지 이 블루홀에서 사고 난 케이스가 토탈 3명밖에 안 됩니다. 밖이라고 뭐 표현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치 여기 들어가기만 하면 다 죽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죠. 수만 번의 다이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종된 다이버는 3사람입니다. 아직 한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탐험을 할 때 잠수함과 그 초음파 기계 소나를 이용해서 그 바닥을 수색했고 그 88m부터 약 95m까지 이렇게 있는 꽤 깊은 황화수소 염층이 그 아래쪽에는 고요하고 깜깜하다고 합니다. 어떤 빛도 들어갈 수 없고 어떤 생명체도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소리도 날 수 없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생명체든지 들어가게 되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물론 내 몸속에 있는 산소가 있을 때는 그 산소 때문에 부패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게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류석 층 아래쪽에 이 바닥까지 가는 이 지점에서 3개의 큰 동굴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트랙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거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또 하나의 트랙이 더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안식처로 삼아서 그것이 그 사체들을 그곳에 그냥 두기로 탐험가들과 벨리즈 공화국이 합의를 해서 다이버들은 그곳에서 변치 않는 모습으로 계속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They were at peace. 평화롭게 그곳에 있더라.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이 그 블루홀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위쪽에 거의 정원형의 블루홀 입구가 있고요. 쭉 수직으로 내려가서 약 40m 좀 넘어가면 굉장히 긴 종류석들이 지금 쭉 자라 있습니다. 즉, 이 동굴 주위에 있는 거의 대부분 땅들은 이 라임스톤으로 이루어진 해저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언급했던 바로 이 유튜브 채널입니다. 뭐 누가 하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스토리들은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소개하고 있는 이 영상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들어가면 안 될 장소에 들어간 다이버의 최후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블루홀에는 다이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다이버가 들어갔다가 엄청 죽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상이 길이가 약 3분 20초 정도 됩니다. 계속 거짓말 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동굴 다이빙이나 동굴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계속 하더라,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 이런 식의 언급을 하면서 그 벨리즈 동굴에 우리가 프리다이빙 하는 영상을 찾아보면 가장 아름답게 나오는 그 장면을 또 시작할 때 어디서 가져와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다, 블루홀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이곳을 다이버의 무덤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다이버의 무덤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강조류로 대부분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구멍이 나 있고 거기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는 하강조류가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마치 다이버들이 하강조류에 끌려서 내려간 것처럼 누구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여기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거짓말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막 계산을 해봐도요, 1년에 블루홀 다이빙 횟수가 리버보드 큰 거 2대가 지금 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벨리즈 시티나 여기서 데이트립으로 뛰는 보트가 수십 개입니다. 다들 뭐 리버보드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게 막 잡아서요, 1년에 그곳에 다이빙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5,000명이고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 다이빙이 1년에 1.5에서 2만 회 정도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사고 난 사람이 딱 3사람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다 죽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말리든지 뭐 내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100만 명 넘은 사람들이 보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는데 그 댓글이 대부분 다이빙에 대해서 엄청 음성적인 그 네거티브한 그런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동굴 다이빙은 저희들이 적절한 교육과 훈련, 연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이빙의 한 유형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굴을 보고 그냥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아무런 교육 없이 스쿠버 장비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는 그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굴 다이빙은 저희들이 오버헤드 엔바이러먼트, 머리 위가 막혀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동굴 다이빙 할 때는 그 위험성을 다 배제할 수 있는 준비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동굴 다이빙을 즐기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동굴 다이빙 교육과 또 실제로 즐거운 다이빙을 위해서 많이 해외로 나가고 계십니다. 국내에도 좀 이렇게 재밌는 동굴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제주도에 가면 그 우도에 우도 동굴이 있습니다. 수심도 낮고 길이도 적당합니다. 한 50m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면 아주 큰 챔버가 있고 그 공기가 꽉 차 있는 그런 챔버가 물이 이렇게 그 빠지면 그 동굴 안에 어떤 해변 같은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도 또 드라이 동굴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동굴이 있습니다. 서귀포 칼 호텔 앞에도 이것은 사실 케이브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캐번 정도는 됩니다. 앞뒤로 그리고 옆으로 길이 뚫려 있어서 들어가면 빛이 들어오는 것이 다 보입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케이브라는 이름보다는 캐번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죠. 우리 그 박재석 박헌영 강사님이 이 울진에 있는 성류굴 속에서 이 동굴 탐사를 다이빙 탐사를 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이빙의 어떤 궁극적인 수준은 동굴 다이빙이라는 점과 또 충분한 교육을 받고 나서 다이빙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제목은 벨리즈 블루홀에서 발견한 실종 다이버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동굴 다이빙이라는 것이 절대로 위험한 것이 아니고 그다음 이 정말 동굴 다이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완전히 엉터리 정보를 가지고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이런 것들을 제가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한번 이 영상을 준비해봤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